자, 제 117회차 전산 세무 1급 문제 5번입니다. 주식회사 사랑상해는 전자제품 등을 생산하고 제조, 도매업 및 도급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해 사업연도 14기입니다. 법인조정 메뉴를 이용하여 기장되어 있는 재무회계 장부 자료와 제시된 보충 자료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를 세무조정하시오입니다. 5가지.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성급비용 명세서, 미상가,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 기부금 조정 명세서, 법인세, 가표, 세액 조정 계산서,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입니다.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요 1번이 몇 년 만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이 문제 출제 안 됐고 재작년에도 이 문제 출제가 안 됐었는데 올해 마지막에 딱 이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은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회사 먼저 바꿉시다. 한돌상사에서 1171번 사랑상해로 변경하고요. 법인조정에 자 클릭합니다. 이거를 왜 같은 회사로 하지 않냐면은 앞에 게 틀리면요 뒤에 거 다 틀려요. 그래서 회사를 두 개를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조정은 법인조정 거만 볼 테니 회사를 두 개 잡는 거고 앞에 거는 앞에 거만 볼 테니 너희들 입력한 거 그냥 잘하면 점수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에 재고자산 조정 명세서입니다. 어디에 있냐면은요 여기 과목별 세무조정 5번째 칸에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재고자산 조정 명세서는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 상품,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유가증권 이렇게 있잖아요. 자 한번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문제를 한번 읽고 한번 넘어갑시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제일 밑에 거. 자 회사는 사업 개시 후 2016년 1월 5일에 재고자산 등 평가 방법 신고서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제품, 제공품, 원재료 모두 총평균법으로 신고했다. 근데 신고일은 그러면은 좋아요. 2016년 1월 5일에 신고를 다 했다. 이런 의미잖아요. 자 이렇게 잡고 그래서 두 번째는 2024년 9월 15일 제품 A의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했어요. 이거는 사업연도 종료 전 3개월까지예요. 그러면은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제품 A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선입선출법으로 이제 변경합니다. 그래서 신고일을 2024년 9월 15일로 바꿔줘요. 자, 뭘로 했어요? 선입선출법이에요. 근데 평가는 뭘로 했어요? 얘네들? 그러니까 평가 방법은 신고는 선입선출법이었는데 평가는 뭘로 했냐고? 총평균법으로 했죠. 사람의 버릇은 이게 어쩔 수 없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해서 했냐면은 그 회계 정책의 변경 때문에 이거를 그 해 연도에 못 바꿔요. 원래 회계 정책의 변경에 인해서 회계 정책의 변경을 하면은 이걸 전진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소급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재무제표도 싹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그냥 신고만 하되 총평균법 그냥 쓰자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의 변경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안 맞는 거고 그 다음에 2024년 10월 25일 원재료 C의 평가 방법을 후입을 했대요. 사업연도 종료 전 3개월까지는 적용이 되지만 10월 25일은 어떻게 돼요? 너무 늦어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내후년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올해 거는 이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번 연도 거는 적용 안 되고 내년에 적용이 되죠. 내후년이란다. 내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는 2024년 10월 25일인데 신고일이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입력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입력을 해버리면 컴퓨터가 변경됐다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놔두면 돼요. 놔둬도 되고 입력해도 되고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신고 방법은 후입으로 바꿨는데 후입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총평균법으로 다시 변경해줘야 돼요. 이렇게. 평가 방법 뭘로 했어요? C는 당연히 후입을 했죠.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총평균법 그대로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 돼요. 근데 답지도 저도 한번 매치를 해봐야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신고일을 만약에 이거를 10월 25일에 잡았을 때는 이게 이제 if 함수 따지면은 이제 true 퍼스 중에 퍼스거든요. 이게 되면은 퍼스가 되는데 입력을 해도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어차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자, 이걸 마지막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근데 지금은 제품 및 상품하고 원재료가 지금 안 맞아 들어가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원재료는 분명히 후이선지법을 1월 1일부터 적용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너무 늦게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면 신고한 날짜를 이제 잊어버렸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임의 변경 시에는 당초 신고일을 입력하기로 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은 C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답이 나왔네요. 그럼 이거는 2016년 1월 5일로 잡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당초 변경, 당초 신고일 입력하기로 한다고 돼 있으니 이렇게 잡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코드 제품 A입니다. 규격은 없고요. 단위 없고 단위는 2A로 해도 되는데 뭐 없으니까 넘어가고 수량 2만 개. 근데 회사 장부가는요. 지금 평가 방법을 지금 총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 3,000원을 잡아야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세법상 신고 방법은 올바르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임의 조정이라고는 맞아요. 그래서 임의 조정할 때는 이미 선의선출법 바꿨으니까 선의선출법으로 해주면 돼요. 단가 2,200원, 2,200원 똑같이 이렇게 잡으면 돼요. 왜냐? 신고는 올바르게 됐기 때문에 당초 신고도 선의선출법이고 FIFO도 당연히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사실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근데 임의 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선의선출법, 당초 신고는 선입, 그 다음에 선입 중에서 큰 금액 잡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 결론은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자,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공품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공품 B입니다. 수량 몇 개? 2만 개. 자, 둘 다 총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평균법 금액은 1,500원. 그 다음에 임의 변경 안 했으니까 1,500원 그냥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잡으면은 조정이 없죠. 그 다음에 원재료 C. 원재료가 몇 번이었지? 113번. 예, 원재료 C 이렇게 잡으면 돼요. 수량 몇 개예요? 25,000개. 근데 회사는 후입으로 사용을 안 했고, 평가 방법 후입으로 사용을 했죠. 2,300원. 후입을 잡았어요. 근데 임의 변경이죠. 기한이 지나서 임의 변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300원. 당초의 신고 뭐예요? 총평균법이죠. 1,000원. 그 다음에 FIFO는 얼마예요? 1,100원.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000만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둘 중에 하나 큰 금액으로 잡으면 되고요. 그래서 4,400만원, 6,000만원 해가지고 장부 금액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고자산 평가증입니다. 평가증이고 송금산입 잡아야 돼요. 평가감이면은 입금산입이고요. 평가증의로 잡아요. 왜냐? 이게 세무상 금액이 더 작기 때문에 기준점은 장부 금액으로 잡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그래서 이걸 세무 기준으로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러면은 장부가 더 크니까 증이 되고 얘도 똑같이 재고자산 평가 증이 돼요. 그래서 송금 산입 금액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줄여야 되죠. 솔직히 장부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금액을 줄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으로 인정을 받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송금 산입으로 해서 이제 줄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등록을 해서 송금 산입이니까 재고자산 평가증 해가지고 제품 각각을 하라든지 아니면은 한 번에 하라든지 라는 내용은 지금 따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잡아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원래는 각각 잡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 각각 그걸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1,600만원 유보 발생입니다. 나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보 발생이고 자, 이렇게 해서 세무 조정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